이번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픈소스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예.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하도 다녀가지고 맨날 설명하려고 네, 그러니까 많이 말씀하시죠. 좀 난처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개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대상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이나 네. IT 기획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도 잘 모르죠. 그 사람한테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려면 힘듭니다. 소프트웨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네. 무슨 공개 소프트웨어를 얘기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IT 운영하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네, 환경이나 이런 데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도 알고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어느 정도 네. 압니다. 그런 사람한테 설명하는 내용은 또 다른 측면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거기에서 이제 보면, 임원이나 IT 기획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개 소프트웨어는 최신 기술을 쓰고, 그러니까 ROI나 그런 비용 절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사업의 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제 귀가 뜨입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기업의 인프라가 되는 게 IT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 시스템을 그 저렴하고 효율과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툴이 오픈소스다. 왜 그러면 오픈소스는 일단 도입 비용이 적고, 그다음에 표준화돼 있고 가장 최신 기술을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원래 오픈소스의 개념하고 네. 맞아들이고, 실제 그 기업이 쓰는 데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양성하면 충분히 기업 내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필히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최신 기술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R&D를 하지 않습니까? 그 R&D를 모두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좋은 기술을 얻어들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IT 운영 쪽에서는 되게 좀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는 벤더에 시키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시키는 대상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IBM, HP 아니면 대형 SI에 시키면 했는데, 이제는 공개 소프트웨어는 좀 알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 공부 안 했다가 갑자기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좀 난처해요. 그리고 좀 귀찮아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궁극적으로 그 저비용의 고효율을 내야 되는 운영 환경으로 가고요. 또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하려면 어차피 오픈소스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서비스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운영하는 사람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발자적인 측면은 이제는 개발자들이 소스를 0에서부터 100까지 다 개발하는 개발자는 없죠. 그러면 자기의 개발하는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오픈소스를 잘 쓰고 그걸 잘 묶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쓰는 가장 좋은 툴들이 오픈소스다. 그래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오픈소스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 어디에 있고,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그 표준화 시켜가지고 펑션 모듈들을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내부에서 개발한 모듈을 올려놨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오픈소스를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서 리파지토리 같은 걸 만들어서 잘 효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툴이 오픈소스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지금 요즘에 흔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외국에 비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가 너무 더딘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좀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놓고 앞에 딱 얘기하면 문화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문화의 차이냐면은, 이게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산업의 발전의 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발전은 지금 그 제조업 중심으로 이때까지 맞죠? 제조업이란 뭔가를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판매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와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물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서비스를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 비즈니스는 서비스인데 물건을 안 주고 가서 서비스 해준다.
돈 내놔라 이랬더니 뭔 소리냐, 서비스는 공짜다. 뭐 아시지 않습니까? 서비스 그 뭐예요? 공짜. 그죠? 물건 사면 서비스 그러면은 설치 서비스 그럼 설치는 공짜.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당연히 따라오는 이 문화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극복이 돼야지만 되는데 이게 선진국을 가보면 거꾸로입니다. 물건은 싸고 사람을 이용한 서비스는 다 비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비싼 거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런 거는 내가 못하는 것들 남들이 잘하는 건 다 페이를 통해서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문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다행히 클라우드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클라우드 말씀 계속 하시는데 지금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가 더 필요할까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는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활성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서 네. 그로부터 상호 협력을 하는 모델이 좀 발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되려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네. 수익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익 구조는 아까 제조 얘기했죠. 네. 제조업이랑 똑같이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물건을 판매, CD를 넣어서 물건을 판매를 하던 제품이 가는 네. 그런 거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매출이주의 사업이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사업이 지금도 보면 그러죠. 야, 그 매출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매출하고 외국의 레비뉴는 다른 얘기입니다. 조금 이렇게 개념이 좀 예. 틀리고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냐도 같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는 매출은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100억을 잘 못 넘는 이유가 소프트웨어 자체를 라이센싱하면 판매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는 입장에서도 뭐냐면은 비싼 거, 그러니까 기계도 뭐 비싼 거, 좋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매출도 큰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끌어온 데가 어디냐면 다 SI 기업. SI 기업은 매출이 적은 거 안 하려고. 이익이 높아도 매출 적은 거 안 하는 거죠. 그 기업의 평가를 매출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벤더들하고 비싼 거를 고객한테 줘야 되고 네. 가치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매출 중심 때문에 그 고객도 우리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다 비싼 거를 해서 정부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수익 구조 중심, 그 다음에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는 게 똑같은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네.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를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서비스가 들어가면 매출이 기본으로 허리가 부러집니다.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국내 소프트웨어 벤더 쪽에 프로덕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한 인력들한테 다 갑니다. 네. 결론은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하고 뭐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뭐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네. 가치를 인정받아야지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익 중심의 사업 서비스 모델이 좀 정착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한 것처럼 공개 소프트웨어를 대놓고 쓸 수 있어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또 배우고 공부하고 활용하고 그런 모델이 있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따로 우리나라는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생산은 아주 일부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적극적인 생산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여하고 참여해서 생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일부 질문에도 잠깐 드렸는데 개발자들 처우 개선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자들 처우는 예. 뭐 상당히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개발자들을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개발자들이 그 자질이 떨어져서 그런다는 얘기가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둘 다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제대로 된 개발자들, 가치 있는 개발자들을 많이 양산을 못하고 그냥 내일 모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제대로 된 개발자를 양성했고 쓰고 가치를 높여줬으면 네. 그게 좋은 직업이 됐을 텐데 이거는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학원에서 막 찍어내서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가치는 밑으로 낮추고 높은 가치에 있는 개발자들은 밑에 사람들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뭐 대우 못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개발자들도 못 받고 네. 근데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교육은 또 안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부터 풀어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가치 있는 개발자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양성이 되고 그 사람들의 가치를 느끼면 이제는 그만큼 지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품에 지불한 게 아니라 그만한 가치 있는 인력한테 지불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면 그 자체가 그 개발자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예를 들면 네. 저희 그렇게 좋은 대학은 뭐로 알려주냐면 좋은 학생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좋은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학교 시설이 좋아야 돼요? 뭐 교육도 좋아야 되고. 이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학생이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잖아요. 결론적으로 개발자의 처우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그 개발자 대학이라는 이 형태는 네. 거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양산이 되고 그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초를 받냐. 뭐 샘플로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권에서 일한다 그러면 돈 좀 받는다고 생각을 네. 하고 거긴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죠. 의사가 왜 되려고 했어요? 어렵게 가더라도 돈 많이 주고 그렇죠. 그 대우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IT 예전에 골드 칼라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네. 그 골드 칼라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인정받는 직업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골드 칼라가 와이셔츠를 못 빨아서 이게 찌든 네. 골드 칼라가 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제대로 된 어느 직군보다도 거기에 개발자들이 인정받는 그런 형태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